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아무래도 저는 오늘까지는 일을 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앞두고 저도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전에 여러분한테 다시 정보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러 한번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다름 아니라 문제의식도 문제의식이지만 저는 부동산 전망을 하면서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이거부터 얘기 드리는 게 순서겠네요. 고양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도 분명히 얘기 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감정원에서 12월 셋째 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해가지고 매매 전세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지역 중에 유일하게 매매 전세 떨어진 지역이 이 지역 지금 보여있는 발표된 지역에 따르면 조사가 안 된 지역도 있겠지만 유일하게 고양시예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잠깐 좀 저도 표를 보고 좀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먼저 얘기 드려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누적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누적을 얘기 드리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가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는 0.32% 하락했고요. 2018년도에는 대부분의 경기 수도권 지역은 다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0.32% 하락했고, 2019년도에서도 마이너스 2.61% 하락한 지역이 고양시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덕양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78% 상승을 했는데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1.99 떨어졌어요. 그리고 직격탄을 맞은 데라고 얘기를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3기 신도시 발표와 더불어 좀 하락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일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89% 떨어졌으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38% 떨어졌어요.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3% 떨어졌으면서 올해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45%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표에서 나오지 않은 양주나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표에서 한국감정원 표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여건이라고 지금 생각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 가장 많이 작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 과천이라고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한번 얘기 드려보면, 과천은 작년 12.8% 상승했으며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도 9.75% 상승한 지역이 과천이에요. 이렇게 과천하고 고양시를 대비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개선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변동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보면,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보다는 오늘 고양시 쪽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과천 지역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0.1% 전세가는 상승했는데 올 기준으로 해서는 11.32%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대비 고양시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33% 떨어졌으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도 마이너스 2.99% 떨어졌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덕양구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6% 떨어졌으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1.39% 떨어졌어요.
일산 동구하고 서구를 말씀드리면 일산 동구는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56% 떨어졌으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5% 떨어졌어요. 일산 서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47% 떨어졌으면서 올해는 마이너스 4.44%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2년 연속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전세 연속으로 떨어진 지역은 고양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고양시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덕양구보다 일산이 하락폭이 심했던 심하게 나오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교통대책 수립 없이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데가 지금 고양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대략 얘기 드린 게 킨텍스 지역에 입주 물량만 8,000세대라고 얘기 드렸으면서 추후에 지금 개발 예정인 입주 물량을 잠시 얘기 드려보면 3기 신도시 해가지고 창릉이 38,000세대예요. 약. 그리고 며칠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형 공공주택 입주 물량이 약 3,800세대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대량 조금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덩어리를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장항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물량은 약 12,000세대예요. 이 물량이 지금 2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교통대책 수립 특별한 게 없이 물량을 물량 폭탄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량 폭탄을 맞은 지금 고양시 중에 일산인데 일산 지역에 지금 이 물량을 지금 교통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수립되는 거는 고양시 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대책 없이 이런 수립이라 그러면 이 공급계획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되면서 폐지까지 얘기 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 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기준 2018년도 2019년도 해가지고 매매가 전세가 하락한 지역이 지금 표에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유일해요. 지금 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드린 공급 물량에 대한 전격적인 교통대책 수립 없이 그렇게 지금 지구지정만 빨리 밀어붙인다는 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표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거는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교통대책이나 계획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선책 제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말씀드리면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부 쪽에 개발하는 것과 북부 쪽에 개발하는 거의 차이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통대책에 있을 거예요. 교통대책이 그만큼 따라가는 데는 물량이 있어도 물량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교통대책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물량을 계속 늘리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 표에서도 나왔다시피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2년 연속 떨어진 지금 표를 보면서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당연히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교통대책 수립 및 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지역은 고양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인데요. 오늘도 부동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토 있어야 될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도 크리스마스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